안녕하세요. 저스티스의 역사여행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7, 18세기의 유럽의 지배자 루이 14세의 삶과 그가 치러낸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38년 루이 13세는 결혼 23년 만에 루이 14세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루이 13세는 루이를 낳고 5년 후인 1643년에 사망하여 루이 14세는 5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사진은 왕위에 올랐을 때 루이입니다. 어린 시절 사진을 한 장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루이 14세이고 오른쪽이 남동생 필리프인데요. 필리프는 여자 옷을 입고 컸다고 하는데 성년이 되어서도 여자 옷을 자주 입었다고 합니다. 형의 왕위를 노리지 말라는 의미였다는 설이 있지만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루이 14세의 가계도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편의 설명과 함께 업로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이 14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유럽은 30년 전쟁이 처절하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스페인과 신성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 사이에 낑겨있던 구교국가 프랑스는 30년 전쟁의 목적이 구교의 신교 탄압임에도 불구하고 합스부르크가가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남모르게 신교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1635년이 되면 커밍아웃을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참전하여 두 국가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신성로마 제국과의 전쟁은 끝났지만 스페인과는 여전히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이유는 뒤쪽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전쟁 때문에 들어간 막대한 세금과 추기경 질 마자랭이 착복한 무지막지한 돈 때문에 프롱드의 난이 발생해서 이때 프랑스는 무법천지나 다름없었습니다. 프롱드는 당시 소년들 사이에 유행한 돌팔매 용구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관원에 대해 돌을 던진다 쯤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기야 루이 14세는 프롱드의 난 때문에 재상 마자랭의 손에 이끌려 파리에서 도망쳐 보석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밤에는 볏짚을 베고 잘 정도로 왕이라고 보기에 힘들 정도의 불행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1653년이 되어서야 무정부 상태에 가까웠던 프롱드의 난은 끝이 났고 국왕의 부재에 따른 무질서와 혼란은 거꾸로 국민들에게 왕정에 대한 열망을 꿈꾸게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고생이 루이 14세의 탄탄한 미래를 위한 보험인 셈이었죠. 그리고 1661년 마자랭이 사망하자 루이 14세는 드디어 친정을 시작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 22살이었죠. 젊은 루이 14세는 강력한 왕권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알았는지 모든 결정은 나에게 물어서 처리하라 하였고 국민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루이 13세 시절 리슐리에의 독재로부터 프롱드의 난, 마자랭의 착취를 연속해서 50년간이나 겪으며 국민들은 강한 왕권만이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다만 마자랭과 같이 루이 14세를 보좌할 재상이 필요했는데 푸케와 콜베르가 거론되었지만 푸케는 숙청이 되고 콜베르가 재상이 되어 프랑스 증상주의는 꽃을 피우게 됩니다. 콜베르는 국내 수공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보호관세 정책을 통해서 대외무역을 관리하는 등 당시 프랑스 상인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 17세기 프랑스 자본주의 경제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물론 그도 마자랭과 같이 무척 많이 해먹은 것은 목에 튀었죠. 시민들의 지지를 얻은 루이 14세는 1664년부터 귀족 교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귀족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라는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귀족의 수는 대폭 감소했고 자연스럽게 귀족들 간의 서열도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귀족들은 루이 14세라는 태양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신세가 된 것이죠. 절대왕정이란 말은 이 루이 14세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루이 14세 시기 프랑스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635년부터 1659년까지 계속된 프랑스 스페인 전쟁입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30년 전쟁은 끝났지만 프랑스와 스페인은 1635년부터 계속해서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의 이유는 프랑스가 스페인령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이 지역을 스페인령으로 놔둔다면 파리가 언제든지 스페인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프랑스에겐 꼭 차지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1659년에 피레네 조약으로 25년간의 전쟁을 종료합니다. 이 조약으로 프랑스는 플란드르 지방의 일부인 아르투아를 얻었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스페인령 네덜란드를 야금야금 침략하여 조금씩 영토를 획득해 나가는데 그 전쟁은 귀속전쟁 또는 상속전쟁이라 부릅니다. 아울러 피레네 조약에 따른 평화를 담보하기 위하여 루이 14세는 스페인의 공주 마리아 테레사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은 미래에 펼쳐지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씨앗이 되지요.
두 번째는 아우구스부르크 동맹 전쟁입니다. 다른 말로는 구전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1680년대에는 동쪽에서 오스만 제국이 계속해서 신성로마 제국을 강력히 압박해오고 있었는데, 이 틈을 타서 1688년에 루이 14세는 신성로마 제국 내 북서부 쾰른 교회령을 공격했습니다. 안 그래도 개신교의 종교적 자유를 허락했던 낭트 칙령을 폐지하여 개신교 국가들의 미움을 독차지했던 팔인데, 루이 14세의 이 침략은 불난집에 불을 붙인 꼴이었죠. 신성로마 제국, 잉글랜드, 네덜란드, 에스파냐, 사보이, 스웨덴 등이 아우구스부르크 동맹, 즉 반불 동맹을 맺고 프랑스와 대적합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루이 14세는 자신의 동생 오를레안 공 필리프의 부인인 팔치 공주를 핑계로 팔치 선제후국의 상속권을 들먹이며 라인 지역을 요구하면서 9년 전쟁이 시작되었죠. 프랑스군은 라인강 지역을 초토화해버렸지만 자신들도 흉작과 혹독한 추위에 허덕이며 200만 명의 프랑스 인구가 죽게 됩니다. 결국 1697년 네덜란드의 라이스바이크에서 평화회의가 열렸고 프랑스는 스트라스부르를 획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룩셈부르크와 카탈루냐를 스페인에게 반환한 것을 봤을 때 루이 14세가 크게 얻은 것도 없는 전쟁이었죠. 그 후 3년 뒤에는 드디어 스페인의 카를로스 2세가 후손 없이 사망하게 되었고, 루이 14세는 족보를 모르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쟁, 피비린내 나면서도 엄청 치열했던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에 뛰어듭니다. 이 전쟁은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 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이 14세 시기의 유럽은 프랑스를 대적할 수 있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영국은 2번의 시민혁명을 치르며 지쳐 있었고,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자국의 개혁과 스웨덴과의 싸움에 집중했으며, 신성로마 제국은 분열되어 있어서 힘을 쓰기에 충분하지 못했죠. 모든 것이 루이 14세가 유럽을 호령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게다가 루이 14세는 전쟁뿐만 아니라 문화면에서도 엄청난 업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비롯해 건축, 발레, 연극, 회화, 음악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일을 한 왕이었죠. 여러모로 참 대단했던 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국민들에게는 가난과 고통을 선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1715년 장례식에서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린 사람이 별로 없었고, 영구 행렬이 지나갈 때도 그를 위해 애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고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